안녕하세요. 이제 게리지 컴퓨터 일반 해설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일단은 좀 어려웠었어요. 2019년 문제하고 유사했던 것 같고, 커트라인도 뭐 그 유사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뭐 시험은 이미 끝난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마음 편안하게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고 다시 준비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맞춰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이제 무결성 제약 조건이란 각 릴레이션에 속한 애트리뷰트가 해당 무엇을 만족하면서 디귿을 할 수 없는 리을 값을 가져서는 된다. 이 뒤에서 답을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만족하면서 지금 디귿을 할 수 없는 이 뒤부터 답을 잡아야 되는 거죠. 외래키냐 이제 기본키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키 값을 가져서 안 된다. 이런 문구는 우리가 이제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외래키 값을 가져서 안 된다. 이런 문구를 가지고 답을 찾았어야만 되는 거죠. 기본키 같은 경우는 항상 기본키가 기본키는 개체무결성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기본키가. 그 다음에 외래키는 참주무결성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두 개를 넣어서 이제 말을 풀어봐야 돼요. 두 개를 넣어서. 그래서 그 기억번을 보면요, 참조무결성이란 참조무결성 제압 조건이란 각 릴레이션에 속한 각 애트리뷰트가 도메인을 만족하면서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참조무결성을 문제를 내는 거고, 참조무결성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외래키였었죠. 외래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시면 엑셀 문제인데, 엑셀 문제가 이 시험에서는 두 개가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해설을 이제 보시면은 1번에 해당되죠. 그래서 뭐 직접 지금 엑셀에서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자, 3번을 보면은 인덱스에 관한 건데, 사실 이 문제도 인덱스를 깊게 이렇게 시험에서 잘 안 내기 때문에 얘도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덱스라는 의미는 뭔가 이제 색인을 하는 거고, 색인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검색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하려는 거죠. 검색을. 그래서 이제 기억본 보면 기본키의 경우 자동으로 인덱스가 생성되며 인덱스 구축 시 2개 이상의 컬럼을 결합하여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다. 그렇죠. 기본키를 생성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인덱스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인덱스 구축 시에도 이제 2개 이상의 컬럼을 이용해서 속성이겠죠. 2개 이상의 속성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니은 SQL 명령문의 이제 검색 결과는 인덱스 사용 여부 관계없이 동일하죠. 인덱스를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검색 결과는 동일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빠르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테이블의 모든 칼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생성한다. 그래서 이는 모든, 여기서 보면 전체 성능이라는 것은요, 검색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해설에도 있지만 뭐 검색을 한다든가 서비스 확장의 갱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칼럼에 인덱스를 생성하게 되면은 검색은 물론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는 서비스 학체 갱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덱스 갱신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성능이라는 말에서 검색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서비스 학체 갱신 이런 것 등을 고려했었을 때 이제 모든 칼럼에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인덱스 컬럼에 대해서 생성하며, 여기까지 맞죠? 그 테이블 내 데이터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그 테이블 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접근할 바에는 리얼 인덱스를 쓰지 않는 게 차라리 더 낫죠. 처음부터 기본 검색은 순차 검색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직접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번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는 거고요. 디귿 리얼이 틀리는 거예요. 자, 4번 보면은 이 문제를 보면은 우리 이제 이론서에 있는 그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뭐 T1 같은 경우 이미 트랜지션이 지금 현재 장애 체크 전에 트랜지션 체크니까 트랜지션 체크 전에 이제는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T1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뭐 노 오퍼레이션이죠. 어떤 뭐 연산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트랜지션 이제 펠류인데, 이제 펠류가 이제 일어났었을 때 이미 2번이나 3번이나 6번은 수행을 완료했죠. 수행 완료했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체크된 부분은 재실행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리드 연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재실행을.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거 T4라든가 T6는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수행 중에 있었잖아요. 수행 중이기 때문에 얘는 취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행 취소. 다시 말해서 얘는 언두를 해줘야 돼요. 언두를.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는 방법은 여기를 보면 되겠죠. 체킹 전에 이제 이미 완료됐으면 얘는 정상적 종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 오퍼레이션 어떤 연산을 하지 않아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트랜지션 펠류가 일어났을 때 이미 수행을 완료했던 경우는 이게 제대로 된 연산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연산이 아닐 수 있는 거니까 재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트랜지션 펠류가 일어났을 때 뭐 수행 중에 있었다. 수행 중에 있던 연산은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다시 이제 수행해주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이제 5번을 보면은, 이제 vlog업이라는 이 함수는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는 뭐, 직접 타이핑을 해서 보면은 답은 이제는 2번처럼 나오게 되죠. 해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6번을 보면은, 이 문제도 사실 뭐, 찍을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제 일반화라는 것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상속 관계에서는 유지가 되는 거고요. 뭐 일반화, 연관화 이런 것은 뭐 책에 다 있긴 해요. 그래서 이번 보면 연관관계에서 다중성이라는 얘기는 뭐 1대 n 관계를 말한 거죠. 1대 n 관계. 그래서 n에 해당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개수를 말하는 거죠. 1대 n 관계. 그래서 의존 관계라는 것은 의존이 이용이에요. 이용. 의존 관계는 이용 관계인데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클래스의 이제 지역 변수나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자,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강한 전체와 부분이라는 말에서 답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뒷부분은 전체가 소멸되면 당연히 부분도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강한 전체 부분이란 말에서 집합이 아니라 이제 복합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합관계. 그래서 뭐 이제 집합관계를 설명할 때는 보통 우리가 뭐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하죠. 컴퓨터의 이제 구성 요소 보면은 모니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키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모니터라든가 뭐 키보드라든가 그리고 이제는 뭐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이 집합관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퍼스널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를 보면은 이 컴퓨터의 구성 요소에 뭐 이제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메모리는 좀 애매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마우스를 넣을까요? 마우스? 마우스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컴퓨터 부품을 따로 이제는 모니터 따로 다른 컴퓨터에 장착해 쓸 수 있는 거고, 키보드 마찬가지죠. 예, 다른 컴퓨터에 이제 장착해 쓸 수 있어요. 마우스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는 집합이 아니라 복합이라면 이 노트북을 떠올립니다. 노트북. 이 PC가 이런 복합 컴퓨터는 예, 노트북 컴퓨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노트북 컴퓨터 보면은 이제 모니터라든가 키보드, 마우스, 뭐 마우스야 뭐 다시 재생할 수 있지만, 예, 모니터라든가 키보드 이런 걸 보면은 재사용할 수가 없죠. 예, 일체형이니까. 예, 일체형이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복합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집합과 복합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면은 뭐 답을 금방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1, 2, 3번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번을 답을 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그다음 7번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소공에서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소통학에서. 지금 보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첫 번째에서 답을 잡았어야 돼요. 예.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 스템 비즈니스 로직 부분과 분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앞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제는 그 추상화 부분이고요. 추상화. 이 뒷부분을 보면요. 구체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추상화하고 이제 구체화, 분리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는 지금 뭐 살고 있는 세상은 추상화된 세계죠. 예. 이제 뭔가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이런 이미지, 그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인터페이스를 하죠. 예. 그럼 컴퓨터하고 이제는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뭐 어떤 때는 뭐 영화도 보고, 또 어떤 때는 뭐 그 통해서 동영상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텍스트 형태로 이제 뭔가를 뭐 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컴퓨터의 이미지 또는 뭐 영상 또는 뭐 텍스트, 텍스트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지 형태로도 볼 수 있고 영상 형태로도 볼 수 있고 이런 텍스트 형태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추상화예요. 그런데 이때 구체화는 0과 1의 세계죠. 컴퓨터 세계는. 컴퓨터 세계는 0과 1의 세계지만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컴퓨터 화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미지로 보이고 영상으로 보이고 예, 글로 보이고. 그렇지만 컴퓨터 내부로 보면은 0과 1로 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분한다는 얘기죠. 분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합도 낮추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0과 1하고 얘들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저는 이렇게 보고 컴퓨터는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결합도 낮추기 한 방법이고요. 옵저버까지는 우리가 알면서 풀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옵저버 같은 경우는 일대 다 의존관계를 말하는 건데, 일대 다 의존관계. 이때 이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여기 컴퓨터 물리세계, 여기는 지금 물리세계잖아요. 이 물리적 세계에서는 0과 1이지만 예, 이거를요 0과 1을 이미지 형태로 이 다 쪽이란 말이에요. 다 쪽. 이쪽 다 쪽이야. 이게 1쪽이고 다 쪽이고 1대 n. 예? 예, 어떤 때는 이미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영상으로 보여주고 또 어떤 때는 텍스트로 보여주고 예,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패턴이 바로 이제는 뭐 MVC 아키텍처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는 여기 이제 뷰라는 말에서 이 뷰가 어차피 가상 테이블이잖아요. 이게 가상 테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에게는 이 가상 테이블 형태인데 이 가상 테이블은 이런 형태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 우리 인간이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구분해 주는 거죠. 분리돼 있어요. 이렇게 분리. 지금 보면은 모델, 뷰, 컨트롤러가 결합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분리를 시켜주는 거고, 분리란 말 나오죠? 부분은 분리. 그죠? 그래서 전체와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 뷰라는 말에서 답을 찾았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다 알고 풀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는 찍었어야만 되는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이런 것까지 다 알면서 풀려면은 7급 소공책을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시험을 준비할 수는 없죠. 이게 또 뭐가 나올 줄 알고, 이게 지금 또 처음 나온 건데. 자, 형태는 이래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 내용이고요. 실제 랭귀지를 구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요. 참고를 하시라는 거고요. 자, 이제 시언어 문제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블록 내에서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 시작과 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요 안에 들었잖아요, 지금 프린터문이. 여기를 찍는 거야, 지금. 만약 프린터문이 여기 찍힐 때하고 프린터문 여기 들을 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선언했죠? 내려오겠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B는 분명 여기 4나 5를 쓴다는 거야. 4나 5. 그럼 답이 금방 나와요. 이 블록 내 있잖아, 지금 이 블록 내. 왜? 이거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어도 여기서 영향 안 주죠. 여기서만, 요거 뭐죠? 지금 이 블록 내에서 바뀐 거예요. 이 블록 내에서만. 그래서 이 블록 구조니까 시언어가 이런 블록 구조를 아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었어요. 간단하면서 이게 이제는 이론서 보면 마지막 끝에 있거든요. 끝에 이제는 이런 블록 구조에서의 이제는 애매한 면이 있죠. 이렇게 프로그램 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프로그래밍을 했었을 때 시언어가 이런 잠깐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블록 구조 형태를 취했었을 때 그 블록 내에 있는 변수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은 B나 O를 다시 선언했잖아요. 여기 있는데 불구하고. 그럼 여기 2우선이죠. 2우선. 그럼 여기서 찍기 때문에 4나 5는 그대로 찍어요. 여기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영향 안 받죠. 여기서 찍으면 또 영향 받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A를 선언 안 했지 않습니까? 선언 안 하면 이 다시 말해 바깥에 있는 외부 변수겠죠? 이 외부 변수를 읽어오는 거죠. 내부 변수고 외부 변수고. 이 블록 내에 있는 건 내부 변수, 외부 변수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외부 변수는 이 블록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얘를 읽어온다는 거죠, 얘를. 그래서 얘가 인트형이고 1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값이 외부 변수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6이 된다고요. A가 4니까 4가 된단 말이에요. 4가. 그럼 이거 같이 공유로 오게 돼요. A가 처음에는 이랬다가 4로 바뀌죠, 이렇게. 4로.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끝나고 내려오겠죠? 끝나고 내려오면 이거 선언 인트 C 했죠? 정수형 선언. 이런 애들은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얘는. 다시 또 선언했어. 그 B를 읽어야 되는데요. B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굴 거 읽고냐면, 여기서 이제는, 바로 블록 바깥에 있는 얘를 읽어오는 거죠. 얘를. 바깥에 있는 얘를 읽어오게 돼 있어요. 바로 바깥에 있는, 블록 구조가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B가 4니까, C가 이제는 4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기서 쓰이고 많은 거니까. 끝내고, 내려오죠. 내려오고 이제는, 출력하게 되면은 A를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아까. 4가 되는 거고, 4, 4,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블럭이 여기에 있을 때, 여기 프린터문이 있을 때, 여기 프린터문이 있을 때가 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런 거를 뭐 주의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어떤 블록 구조 랭귀지에서는 이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문제화한 거예요. 자, 이제 9번을 보면요. 이거는 뭐 용량 구하는 거니까 이거 암기를 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뭐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인데,
예, 이렇게 되죠. 뭐 이거를 알았더라면, 순서만 알았더라면 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1024 페타바이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제 페타 다음에는 엑사지 않습니까? 엑사로 바꿔놓으면 낫죠. 바꿔서. 예, 이제 바꿔서 하면은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요. 3번이 이렇게 된다 할 수 있어요. 예. 요타인데, 예? 요타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결론적으로는 엑사바이트지 않습니까? 예. 요타면은 여기서는 1000분의 1을 한 번, 두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00분의 1을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해야겠죠? 1000분의 1 전부 두 번 곱하니까 1024에 마이너스 2 지수승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번이 틀리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만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도 뭐 반드시 맞춰야만 되는 문제였던 거고요. 네, 이 문제도 이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뭐 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봐도. 딱 그 설명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번을 보면은요, 1번 답인데, 그 사용자가 모든 장소에서 사용자 인증 없이, 사용자 인증 없이 쓸 수 있는 건 없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뭐 이것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뭐 나머지도 지금 해설 그대로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11번을 보면은, 얘도 시험에서는 여러 번 나왔죠. 너무 쉬운 문제고요. 얘도 지금 보면은 하나의 CPU를 했잖아요. 하나의 CPU. 하나의 CPU에 메모리에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 이 애플리케이션 어차피 프로세서니까. 이제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적재놓고 수행시키는 거니까 다중 프로그래밍이에요. 이제 멀티 프로세스는 여러 개 CPU. 그죠? 다중 처리.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과거에 10년 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과거에 오래된 문제들은 좀 안 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걸 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멀티 프로그래밍하고 멀티 프로세스 헷갈릴 수 있거든. 차라리 이거를 여러 개 프로세스 이랬으면 아마 2번 찍었으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얘는 여러 개 CPU를 두는 거죠. 여러 개 CPU. 여러 개 처리기. 여러 개 처리기를 두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중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12번 문제는 2012년인가 그 기리직 문제하고 거의 똑같아요. 숫자만 달라요. 숫자만.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은 이건 다 암기했겠죠. 이미 뭐 이런 문제 국가직이든 뭐 지방직 뭐 이런 문제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평균 접근 시간이 얘는 17 나노세컨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여기 K 접근 시간이고 접종률이 있는데 접종률을 모르니까 A라고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 기출집에도 돼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주요 장치 이제 미수율인데 이 미수율이라는 것은 1 빼기 접종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접종률인데 여러분들 이 접종률인데 이거를 설마 이게 접종률이라고 해서 이거 퍼센티지로는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이거는 지금 0.95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100%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원래는 0.95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0.9 비율이 0.9야 이러면은 이게 좀 어감도 그렇고 우리가 귀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분율을 적용시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게 100의 적중률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 적중률. 적중률을 지금 제가 K 적중률을 이게 지금 A라고 된 거죠. K 적중률. 지금 적중률을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 식을 만들어내면 금방 A가 이렇게 70A는 이렇게 63 나오죠. 이렇게. 뭐 식만 만들어내면 이 공식 알았으면 적중률 곱하고 주기장 접근 시간은 뭐 미수율인데 미수율은 1 빼기 적중률. 그래서 A는 63 나누기 70. 그래서 0.9. 그러니까 0.9니까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얘는 90% 이렇게 금방 나오죠. 이것도 뭐 반드시 맞춰야만 됐던 문제예요.
자, 13번 보면 이것도 뭐 너무 쉽게 나왔죠. 뭐 용어도 이렇게 뭐 SSD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그 적중 천재에서 이제 풀어드렸던 거고요. 지금 보면은 데이터를 읽는데 더 시간이 더 빠르지. 이거 쓰려면은 라이트를 시키려면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있는 거 이렇게 읽어오는 거하고 내가 기록 오는 거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기록 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그래서 이거 상식선에서도 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자, 14번을 보면은 얘도 보면요, 사실 기리지 2014년인지 뭐 그때 한번 나온 건데 예? 얘도 숫자만 다르지 예, 똑같아요. 얘도 예.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이제 왜냐면 지금 보면요, 이 도착을 했는데 타임 슬라이스가 타임 퀀텀이 5잖아요. 5. 응? 5. 예. 근데 지금 보면은 프로세스 1이 5를 다 쓸 때까지 지금 얘들이 P3까지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그리면 풀 수가 없어요, 이거. 예. 그래서 얘는 P1이 먼저 들어왔는데 1만큼 수행했을 때 P2가 들어오겠구나. 또 3만큼 수행하면은 P3가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랬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만큼을 수행했는데 지금 P4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P3 다음에 어때? P1이 다시 들어가겠죠. P3 다음에 P1이 다시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 요걸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P2를 이제 수행할 도중에 또 P2도 5 수행할 때니까 수행 도중에 이제 P4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순서가 2, 3, 1, 4 이렇게 P1 빼고 2, 3, 1, 4. 그래서 2, 3, 1, 4. 1, 4인데 이제 1 수행 완료됐죠. 여기서 원래서 4 되고 이 마지막 되고 이렇게 그렸어야 돼요. 이렇게 P1이 종료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2, 3, 1, 4 순서인데 얘는 2, 3, 1이 이미 수행됐으니까 수행 종료됐으니까 4 되고 그 다음에 2 수행되고 40되면 끝나더라고요. 40되면 이게. 근데 이거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걸 그렸으면 이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해보시면. 자, 이제 15번 문제 보면요. 얘랄류는 사실 시험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페이징이 되는 거고요. 뭐, 교체 기법은 다 요거 페이징 방법을 쓰는 거니까. 페이지 프레임이 이제 3개라 했으니까 이렇게 3개가 되겠죠. 3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 들어오고,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채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개 프레임이라는 것만 상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뭐 네모칸 치면서 이렇게 풀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 얘는 참조를 하는 거 보니까 1, 2, 3, 1, 2, 3, 1, 2, 3 이렇게 갭은 참조되는 거니까 안 발생하잖아요. 또 문제는 페이지 부재를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페이지니까 페이지 부재 발생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3번이 발생했고, 근데 나머지 다 발생해요. 보면 이게 해보면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게 와서 4가 들어오면 4가 들어올 때 책은 덜 책은 나중이잖아요. 그러면은 1이 제거된단 말이에요. 1이. 그래서 제거할 때 그렇게 하라겠었어요. 얘가 지금 요구한 거지, 얘를. 4번 페이지를 요구했는데 4번 페이지에 매물이 없는 의미잖아요. 없다는 거. 4번 페이지에 매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OS는 책은 덜 책 나중, 이렇게 해서 얘는 맨 나중에 들어온 페이지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4, 2, 3이 되겠죠. 1 제거되고 4, 2, 3. 4 이상 해보는 수밖에 없어. 헷갈리더라고요. 왜냐면 물론 이게 다 이전 게 계속 제거돼요. 그래서 결국 다 제거되거든 이게. 다 다시 새로 들어온다는 얘기 계속. 페이지 필터가 다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순서대로니까 그냥 해. 그 다음에 5, 4, 5, 3. 그 다음에 6, 4, 5, 6. 이렇게 했었을 거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7, 5, 6. 그 다음에 7, 4, 6. 그 다음에 7, 4, 5. 바로 이전 게 봐봐요. 이전 게 제거됐는데 또 요거잖아요. 이게 요걸.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해봐야 돼. 6. 여기죠, 6. 그래서 6. 6, 4, 5.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로 전 7 제거됐는데 봐봐. 7 요거잖아요. 이게 7. 그래서 6, 7, 5. 그 다음에
6, 7, 4. 그 다음에 5, 또 봐. 바로 전에 제가 또 주려고 해. 5, 7, 4. 계속 봐줘야 되는 거. 5, 7, 4. 맞고 있는 6. 여기 돼야 되겠죠? 5, 6, 4. 그 다음에 7. 7 바로 전에 제가 듣는데, 그죠? 5, 6, 7.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다 발생했죠. 그러면은 뭐 이거 세지 말고, 여기 보면 3번 됐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이게. 바로 이전 거 적어드는데, 이게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뭐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그래서 얘도 반드시 맞췄어야만 돼요. 자, 다음. 16번은요, 이것도 제가 이제 모사 냈던 문제와 거의 유사한데, 이건 사실 뭐 버전 6는 체크성이 없다라는 거는 이미 나왔어, 첫 문제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 뒤에 문제 보기 안 읽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읽어봐? 버전 6에서는 체크성이 이미 없어졌다는 거 이미 나왔는데, 첫 문제에서. 그 5개 필드가 적어졌잖아요. 그 5개 필드 적어둔 것도 제가 문제 됐었고. 그래서 뭐 이건 답은 1번 그만 나오죠. 나머지들도 다 책에 있는 문구들이에요.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적중 천재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풀어드렸던 문제예요. 이 문제도. 그래서 이 탐색트리는 이제 부모 노드보다 작으면 왼쪽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크면 오른쪽. 그러니까 이 루트는 첫 번째 노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 노드보다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 또 얘는 60이 와서 비교니까 크니까 6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3이 와서 작으니까 이렇게 가죠. 자, 16이 오지 않습니까? 헷갈리니까 이렇게. 16이니까 작으니까 1로 오죠. 얘보다는 크죠? 얘보다는 크고.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51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잖아요. 이것만 잘 맞춰주면 돼요. 레벨만. 75. 크지 않습니까? 75. 68.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크죠? 얘보다 작고. 68. 자, 49. 49는 크죠? 얘는 작죠? 얘보다 더 작죠? 49는 이렇게 하죠. 85. 85는 얘보다 크고, 얘가 크죠? 85. 57. 57은 얘보다 크죠? 얘보다 작죠? 얘보다는 크죠? 그래서 57. 그 단말로도가 여기 16, 49, 57, 68, 8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도 뭐 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고요. 자, 18번도 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이거 딱 보면은 이거 보세요. 버블인 줄 알았어, 맨 처음 나는. 이거 버블. 이거 아니네. 그러면 실렉션이면 이게 1패스면 얘가 일로 와야 되는 것도 아니야. 아, 그럼 이거 인서션이구나. 인서션. 응? 그래서 얘는 삽입정렬이라는 거. 그래서 삽입정렬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삽입. 그럼 1패스를 할 때, 1패스를 하면은, 그죠? 15가 있는 거 9가 삽입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꿔줬으면 1패스까지. 뒤는 그대로 오잖아요. 그죠? 2패스는 이럴 때 9, 15가 이미 정렬되어 있죠. 이미 정렬된 상태에서 8 두는 거니까. 그래서 3패스에서는 이렇게 비교하겠죠. 비교해서 바꿔주고 또 8하고 9 바꿔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알았어. 터장할 거 없죠. 삽입 정렬이랑 알았어. 그러면은 최악인 경우는 평균 최악일 때 N제곱 나오잖아요. 항상 그 표, 우리가 보는 표 그거. 그래서 최악인 경우 제곱이고. 그 다음 원소가 아니는 적거나 거의 정렬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비교수가 N번. 이미 정렬되어 있으면은 비구에 N 나오죠, 이렇게. 근데 평균 최악일 때 다 N제곱이라고 그래요. 이미 정렬되어 있는 거 정렬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뭐 이미 정렬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비구 N이. 자, 선택 정렬에 비해서 이제 비교의 수가 적겠죠. 이미 정렬된 데 집어넣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렬 대상 크기만큼 추가 공간을, 정렬 대상 크기만큼 추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는, 이거는 투에이머지죠, 투에이머지. 얘는 지금 투에이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의 에머지. 그래서 는 이가 2의 에머지 같은 경우는 기억 공간 n이라면은 2n만큼의 기억 공간. 원래 n개의 데이터예요. 그럼 n 기억 공간이겠죠? n 기억 공간인데 2의 에머지 하려면 어때요? 2n만큼의 2배. 그거 봐. 정렬대상 크기만큼 뭐 2배지 않습니까? 기억 공간 필요한 것은 2의 에머지죠. 합병법. 그래서 합병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4번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얘도 반드시 맞췄어야 될 문제가 돼요. 자, 19번도 물론 이제는 저희가 조상 선생님이죠. 조상 선생님이 이제는 그 특강을 또 하고 그 동영상을 또 제공해 드렸잖아요. 그 본 학생들이라면 아마 이것도 금방 맞췄을 것 같아요. 자,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이랬는데 ST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볼 이중 설명 프로토콜을 써요. ST는. 그 다음에 이게 단점인데요. 2번은 카드 소지자는 전자 지갑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단점이고 인증기한 필요하죠. 그건 SSL에 비해서 고속 이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SAT는 SSL에 비해서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번을 보면은 이 문제가 조금 이제는 시간이 좀 뭐 걸렸던가 했을 것 같은데 문제 지문이 길어서. 그래서 기억번은 맞죠. 기억번은 뭐 맞는 말이고요. 이제 나머지가 이제 다 틀렸는데 해설은 이렇게 제가 다뤄놨어요. 선생님한테 요구해서 다뤄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컴퓨터 일반인데 정보 보호론이지 않습니까? 정보 보호론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이미 했기 때문에 얘들은 좀 그나마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게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인 것 같아요. 두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2019년하고 난이도는 비슷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쉬운 건 사실이죠.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니까 그렇네요. 체감은 이제 문제를 상당히 정성껏 냈어요. 제가 이게 보면은 뭐 오류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 시키려고 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세심하게 이제는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뭐 소공 문제 이게 2개 빼고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는 이거를 뭐 저는 이제는 해설을 달고 또 강의를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미 이 2 문제 빼고는 이미 나왔던 걸 아는 거죠. 나왔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거는 어차피 기출문제에서 또 다시 나오고 하잖아요.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근데 기출문제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지 않는다라면은 어느 시험이든 이게 합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여러 번 더 반복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할 때 반복해 보면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감과 해설도 보고, 또 뭐 이론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기출문제는 풀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20문제를 푸는데 뭐 15분 만에 풀었다. 그럼 처음에는 뭐 20분 만에 풀겠죠. 그럼 두 번째 풀 때는 15분 만에 풀고, 세 번째 풀 때는 뭐 한 12, 3분 만에 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런 문제들은요 상당히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문제를 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중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그렇게 썩 뭐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들을 만원어치 기출문제에 있는 것도 사실 문제도 그거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적중 천재에 이제 문제 있는데 이제 그 문제는 사실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 만든 것도 있지만 비공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비공개 문제도 거의 들어있어요. 비공개 문제. 그 아까 얘는 그 뭐 이진 트리 검색에서 단말로도 이렇게 개수고 오는 거 이런 거는 이미 다 나왔던 거예요. 비공개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 반복해서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응용력이 생기는 거지. 응용력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용력을 키우려면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푸는 게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고 빨리 푸는 건데, 많이 풀려면은 많은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많이 풀기 전에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서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적중천재라든가 뭐 모사 문제 이런 걸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셨지만은 똑같은 문제는 없잖아요.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다 비슷하게 이렇게 문제를 냈던 거지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한두 번 이렇게 이해했으면요. 이론서 이해했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그럼 100% 이해를 해야만이 문제 풀이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한 50% 정도 이해했어 내가. 아 대충 컴퓨터 일반이 뭔지 알겠어. 문제 풀어야 돼요. 틀리죠? 체크해 놓는 거죠. 체크해 놓고 확인해. 나중에는 3번 되면 반복해서 풀 거 아니야, 기출 문제를. 그런다면은 뭐 4-5번 풀 때는 틀린 문제만 풀어보는 거죠. 틀린 문제만. 2번 틀린 문제, 3번 틀린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이론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뭐 15번 틀렸는데 한 번 틀렸어. 그러면은 뭐 흰색 해놓고 아니면 X 쳐놓던가. 그 다음에 뭐 또 2번 틀렸어. 그 다음에 뭐 노란 부표를 이렇게 X 쳐놓던가. 또 3번 틀렸어. 그럼 다른 부표를 뭐 분홍색으로 쳐놨어. 그러면은 3번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3번 풀어 다 틀렸어. 이런 문제만 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만.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제가 이제 개편을 하면서 그 단에 애매한 문제 있죠. 애매한 문제고 나오지 않을 앞으로 안 나올 문제. 이런 문제 다 빼버렸어요. 어차피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또 나올 만한 문제들을 또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체크했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들만 또 풀어 보시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면은 지금 컴퓨터 일반에서 이제는 80점 이상은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2019년 쭉 다시 풀어보니까 2019년보다는 분명히 쉬웠어요. 자, 그래서 뭐 시험은 뭐 이미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해설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뭐 내가 몇 점을 맞았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틀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옳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고치는 어떤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기출문제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제가 보면은 이제는 또 뭐 다음부터는 컴퓨터 일반이 뭐 18문제로 줄고요. 그 다음에 뭐 우편하고 금융이 20문제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2019년 같이 그렇게 뭐 애매하고 이렇게 뭐 변두리에서만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딱 이런 수준에 낼 것 같아요. 이런 수준에서. 그 이상 될 필요가 없죠. 이 정도 수준 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커트라인이 80점을 넘기는 얘만 본다라고 치면 80점대에서 80점 초반대나 10점 후반대에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어렵게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목표하는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